106번 한번 보자. 자, 106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x의 4승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게 a 더하기 2의 x 세제곱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bx 제곱이고 더하기 ax 플러스 6입니다. 자, 됐죠?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얘가 다항식 fx야. 다항식 fx인데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와 hx가 있는 거예요. 자, gx와 hx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가조건부터 봅시다. 가조건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fx 이꼴 제로는 뭘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첫 번째 조건,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건 나봅시다. 조건 나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fx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gx와 hx를 gx도 인수로 가지는 거고 hx도 인수로 가지는 거야. 됐지? 이렇게 인수로 각각 가지는 건데, 자, hx라는 녀석을 누구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조건에 한계가 더 있죠. hx를 gx로 나눈 몫이 적당하게 있을 거고, 그때 뒤에 있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거고,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는 a값 b값을 각각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이게 작년 문제고 이게 니들이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94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이제 나올 만한 문제들 다 나왔어요. 나올 만한 문제들 다 나왔거든. 거의 나올 만한 문제들 거의 대부분 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 기존에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잘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근본은 똑같아. 우리가 푸는 방식은 거의 다 동일하거든. 자, 이게 보세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를 잘 생각을 하면, 자, 얘는 바로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가, 실근 안 가지면 무조건 뭘 가지는데?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맞죠?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인데, 조금만 더 허근을 갖는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들어봐봐. 이게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어. 뭐를?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 자, 어찌 보면 얘가 좀 더 중요한 해석이 되겠지. 문제를 딱 해석을 했는데 얘가 뭐다? 1차식을 뭐를 갖지 않는다?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야.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자, 전반적인 스토리를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돼? 이해하시고 연습하시는 건 여러분들 몫이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 1차식이 인수로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3차식 또한 같이 세트로 못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1차식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면 3차식이 옆에 딸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딸려 있는 3차식을 인수로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 이것 봐라. 분명히 fx는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거든.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 인수를 갖는데, 맞죠? 나 조건에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 그러면 인수로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2차가 가장 많이 떠오르겠지. 오케이? 2차밖에 없다 이 얘기야. 자, 경우에 따라서 인수분해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얘긴데, 자, 자기 자신이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확률 자체가, 이게 답으로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으나 가능은 하니까 적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가능성이 낮아요. 가능성이 정말 낮습니다. 왜? 의미가 없잖아. 아니 인수분해 자기 자신을 인수분해 된다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 맞잖아요. 4가 4를 나눈다. 그게 뭐 의미가 별로 없잖아.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고 자 2차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자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2차, 2차나 4차, 4차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보자고. 봐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저 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얘랑 얘랑의 뭐다? 최고차 개수가 뭐라 그랬어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최고차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봐. 그럼 봐. GX가 만약 4차였어. 뭐였다는 얘기인데? 자기 자신이었다는 얘기야. GX가 4차였어. 자기 자신이었다는 얘기야. 누구? fx랑 같아져야 되겠지. 4차였다라고 치면 이해되세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해돼? 이해돼? 그럼 만약에 얘가 4차였다 치자. 그럼 얘는 몇 차가 돼야 돼? 논리를 보세요. 될 리가 없긴 하겠지만 한 점의 의욕도 남기지 말자 이야기야 지금은. 자 나중에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푸는지 계산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다 꼼꼼히 다 따져줄 테니까 잘 보세요. GX가 만약에 4차였어. 4차면 얘도 4차인데 최고차 개수가 1이래.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잖아. 이해돼요? 인수라 그랬으니까. 나눌 수 있는 숫자. 4차를 4차로 나눌 수 있는 숫자인데 그러면 최고차 개수만 차이가 나는데 하필이면 최고차 개수도 문제에서 1이라고 그냥 박아놨으니까 같은 식이 되겠고 같은 식이 되는데 같은 식과 같은 식 4차 4차면 나머지가 나올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몇 차가 될 수밖에 없어? 2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도 남았어. 얘가 2차면 이것보다 높은 차수 4차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4차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고 자기 자신이었을 때 서로 같았을 때 인수를 GX로 갖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생겼으니까 이건 4차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몇 차가 된다? 2차가 된다는 얘기라고. 끝입니다. 자, 내용 설명은 길었지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내용 설명은 길었지만 이제부터는 뭐다? 두 번째 단계. 이해를 했으면 계산 단계입니다. 계산 단계야. 두 번째 계산 단계입니다. 계산 단계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자, 계산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두 번째 계산이야. 제일 중요한 부분 일단 끝났어요. 일단 끝났고 GX를 잡아볼게. GX를 어떻게 잡는다? GX를 x제곱에 a와 b가 썼기 때문에 px 플러스 q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gx를 잡았고 hx를 잡을 수가 있잖아. hx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최고차 계수 어차피 1이거든요. 자, 1로 동일할 거고 마이너스 4x 빼기 1만 더 추가가 될 거니까 자, 잡아봅시다. x제곱에 p 마이너스 4의 x가 되는 거고 끝에 q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잘했죠? 자, 여기서 봐봐. 이제 이까지 잘 따라온 학생은 이거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란 말이야. 2차랑 2차를 곱해가지고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까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자, 다시 누구라고? 뭐를? fx가 곧 hx도 gx도 인수로 갖는 거니까 gx 곱하기 hx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까지 돼요? 이까지 따라왔어요? 이까지 됐지? 그러면 얘를 곱하는 거야. 곱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다 곱하고 동량끼리 계산하고 계수 비교까지 하면 할 게 너무 많다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줄여줄게. 계산량을 확실하게 줄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자, 딱 드러나는 게 뭐 있어요? 6이다라는 거지. 이게 먼저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상수합니다. 자, 봐. 해설 보면 여기 막
해설 양이 쭉 되어 있을 거라고. 한 반 페이지 정도 될 거라고. 근데 우리 딱 요까지만 쓸 거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 계산량을 최대한 줄이는 거야. 자, 상수항부터 봅시다. 상수항 얼만데? 6이야. 이가 됐지? 상수항 얼만데? Q에 Q-1이야. 이가 됐어요? 자, Q 값이 결정납니다. Q 제곱에 마이너스 Q 마이너스 6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됩니다. 이까지 되시죠? 그럼 만족하는 Q가 누가 나와요? 3도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도 나올 거란 말이야. 이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러면 선택의 순간이 왔어. 3이 될까 마이너스 2가 될까라는 건데, 자, 이게 숙달이 되면 바로 이거를 제거해 줄 수 있거든. 자, 여기서 누가 선택이 될 것이냐, 이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안 됩니다. 자, 얘가 왜 안 되는지 보여줄게. 마이너스 2가 되잖아.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면 자,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음수가 되잖아. 2차항의 개수가 양수잖아. 2차항의 개수가 주어지고 상수항이 주어지면 머릿속에서 어디랑 연결돼야 돼? 두근의 곱이랑 연결돼야 돼.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0보다 작아지는데, 자, 숙달된 친구들은 두근의 곱이 음수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지니까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지는 조건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이 된다라는 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단계야. 3은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반영하셔야 되겠죠. 여기 3입니다. 얘가 얼마가 되는데?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3과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 자, 또 난 분명히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눈 뜨이고 코 베이지 말고, 분명히 나왔는데 시간 내에 못 풀어서 또 좌절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자고. 양만 채워주세요. 양만. 상수항이야. 자, 여기 봐. 이제 이만큼 결정한 그 다음 어떻게 해줄 것이냐.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 원을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원의 주제가 뭔데? 다항식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개수 비교하는, 어떻게 보면 틀들이 다항식이 주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많이 봐. 자, 그때도 나오겠는데, 자,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a 플러스 2가 있고 a가 있잖아. 오케이? 자, 근데 얘랑은 3차항 구하고 2차항 구하고 a 플러스 2고 a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3차항과 1차항을 딱 빼니까 뭐가 나오니? 값이 나오지. 3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 더하겠지. a 더하기 2고 a가 있으니까 뺀단 말이야. 빼면 하나의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값을 이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이용한다? 3차항의 개수에서 뭘 뺀다? 1차항의 개수가 있을 거고, 그 개수를 뺐더니 얼마 나온다? 그 결과가 2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한다? P값만 구하는 거야.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3차항의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3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이겁니다. 2P-4입니다. 마이너스야. 얼마나 피곤하겠어. 오늘 시험 쳤잖아. 오늘 맞지? 시험 쳤잖아. 그래, 그건 알겠는데 뭐 하러 왔으면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 자,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입니다. 1차항의 개수니까 누구랑 곱하면 돼?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면 되겠네. 3P 하나 있을 거고, 자, 2P 하나 있으니까 5P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 같은 경우에는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얘랑 마이너스 3P입니다. 10인데 마사니까 8이고 8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래서 P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P값 나왔고 Q값 나왔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A 값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A 값은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3차의 개수에다 여기다 대입하던지 A 값이 얘가 A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B 값은 어떻게 곱하면 된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B 값 찾으면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앞으로 넘어가시면 104번 안 했죠? 104번 안 한 것 같은데 104번 한번 살펴봅시다. 104번 104번 한번 보자고. 자, 얘는 또 다른 결의 문제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가 있어요. 자, fx랑 gx가 최고차 개수가 양수야. 반드시 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쓰이게 되겠죠. 반드시 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 fx를 그대로 적어볼게. x제곱 플러스 gx로 자 나눈 몫은 요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죠. 몫이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 나머지가 뒤에 적힐 텐데 얼마로 적히느냐 하면 gx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x는 gx로 나눠 떨어진다. fx는 gx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네. 인수로 뭔가를 갖는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f0는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f2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f2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얘기나 fx를 구하여라는 얘기나 동일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별 수 없습니다. 얘는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셔야 될 텐데 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을 거고 자 볼게요. 일단 여기서 봅시다. gx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봐야 돼. 1차야. 1차면 얘가 2차가 되는 거고 뭘 본다? 그렇지. 차수를 본다는 얘기야. 누구를 본다고? 차수부터 본다는 얘기야. 차수부터 먼저 본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식을 잡아 나갈 수 있고 식을 잡아 나가야지 뭔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차수부터 본다는 얘기예요. 자, 차수부터 딱 보는데 1차가 되게 되면은 가능해. 근데 2차부터는 불가능하겠지. 왜냐하면 이쪽에 나머지의 차수가 훨씬 더 뛰니까.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조금 봅시다. gx를 뭐라고 둘 수 있는데 그렇죠. gx를 이렇게 적을게. x 왜? 마이너스 x가 아니라 x로 잡는 건 최고차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뒤에 있는 거 플러스 a라고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난 다음에 앞에도 잡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이 부분 그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이 부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자, 이렇게 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줬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x 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녀석은 요거 정리해 주시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 끝에 a제곱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2ax까지 이렇게 돼 있겠네. 얘가 뭐다? fx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얘가 fx가 되겠지. 자, 이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gx가 누구예요?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이 녀석 뒤에는 뭐 적당하게 몫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뭘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마이너스 A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A 대입하니까 얘는 사라집니다. A 제곱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라는 얘기라고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럼 봐. 자 이제 뭐가 되도록 해야 되느냐. 자 A가 두 가지 값이 등장을 하겠네. 두 가지 값이 일단 등장할 거니까 자 이렇게 좀 봅시다. A 제곱이 만약에 0이 되면 좌변 우변은 같아져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A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A가 0이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 두 번째 A 제곱이 즉 A가 0이 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털어낼 수 있거든. 털어내시고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 털어내면 마이너스 1이 남을 거니까 이게 제로라서 A 값이 얼마 나와? 1이 나오겠지.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까? 0을 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얘랑 이제 속발내는 것들도 보세요. 이거 쓰시면 되잖아. 0 집어넣으면 0이거든요. 0이 되면 안 돼요. 자 여기 0 쭉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2a가 되거든요. 0, 0, 0, 2a 0이 되는 거니까 a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1이 되면 0이 아니겠지만 0이 되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값이 누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fx 구했죠? fx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됐지? 이해되세요? fx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된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니들 나중에 보면 시험 문제만 보면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몇 번 얘기해. 나온다고. 나왔는데 틀리지 말라고 내 말은. 이게 한번 이해하시고 몇 번이 아니지 한 두세 번만 풀어보면 돼. 꼼꼼하게 두세 번만 풀어보시면 자기께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고 그 이유에 따라서 정확한 이유를 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면 된다니까. 오케이?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누구 있느냐 하면 102번 우리 안 했죠? 102번 한번 봅시다. 102번. 102번 했어? 102번도 안 했지? 맞죠? 102번도 안 했으니까 102번 한번 봅시다. 102번에는 경신에서는 한 번 나왔어요. 경신에서는 한 번 나왔고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요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자 30번은 몇 개 없어요. 30번은 몇 개 없어. 다음 시 파트가 30번으로 나오는 건 몇 개 없는데 자 102번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다항식 px야. 모든 2차 다항식 있을 거고 다항식 px의 합을 뭐라고 뒀느냐 하면 여기서 qx라고 뒀어요. 자 이렇게 둔 상황이고 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조건 가예요. 조건 가에 p1 곱하기 p2는 얼마가 되더라? 제로가 되더라.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에 px랑 누구랑? px 빼기 3이랑 서로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x에 x 빼기 3 두 개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자 이게 나눠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얘를 이제는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그랬지. 근데 경신구에서는 와 이것도 좀 그렇지.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뭔데? 저만은 찍고 안 찍고 그 차이잖아. 맞지? 너무하지. 그냥 똑같아요. 문제 자체는 전부 다 동일하고 자 Q5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Q5가 얼마가 되느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봐. 54야.
일단은 54가 될 텐데 이거 경시 문제입니다. 22년도 경시 문제. 경시 문제고 답은 얘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봅시다. 여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배경 지식이 하나가 있어야 돼.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이거 보세요. F1 다항식이야. 당연히 다항식입니다. F1이 0이야. F2가 0이야. 뭔데? F1과 F2가 0이 나왔어. 수식을 구성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X-1과 X-2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너무 쉽다. X-1과 X-2를 가지고 있어야 돼. fx가. 이해돼? 이까지 됐지? 이까지 됐죠? 이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1이 아니라 8이었어. 어떻게 되겠니? F1이 8이고 F2가 8이래. 같은 숫자가 나왔어. 어떻게 되겠니? 원래 과정은 F1 빼기 8 F2 빼기 8이 0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줄 수가 있는데 fx 빼기 8에 1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x-1, x-2 여기에 qx 이렇게 적는 게 맞긴 하나 근데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괜찮아.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이항해가지고 다시 이항시킬 거니까 여기 더하기 8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도 가겠지.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뭘 한 번만 해봐. 됐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됐지? 내가 여기서 꼼꼼하게 야 이거 알아 몰라 이거 묻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다. 시간도 아깝고. 됐지? 됐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연습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습용으로 얘는 당연히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거야. 상수로 딱 고정되면 얘가 상수가 되고 같은 상수가 되는 거야. 얘랑 같은 상수가 되면 뒤에다 8만 딱 붙여주면 얘가 된다는 얘기인데 종종 쓰입니다. 종종 쓰이니까 이제 바로 갑시다. 자, 2차 다항식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px가 2차 다항식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미정계수가 3개인데 미정계수 3개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관계식이 몇 개 필요해? 최소한 3개가 필요해. 그들 중에 하나가 일단 나온 거고 자, 나 조건을 살짝 봅시다. 나 조건을 살짝 보면 이거 알겠어요? 자, 누구를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P0가 P0 곱하기 P0 빼기 3이 0이다라는 얘기니까 결과가 P0가 0이거나 P0가 3이다. 이까지 납득하세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또 3을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 되니까 P3이 0이거나 P3이 얼마나 된다? 3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 조건 말고 가 조건까지 가미 한번 해봅시다. 가 조건까지 가미를 하게 되면 자, 가 조건에 의해서 뭐다? P1이 0이거나 P2가 0다라는 얘기잖아. 이까지 해되세요? 됐어? 그럼 봐. 가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나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돼. 맞죠? 근데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최소한 한 개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얘도 둘 중에 최소한 한 개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얘도 둘 중에 최소한 한 개를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관계가 지금 몇 개 나왔어? 3개가 이미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딱 이거야. 둘 중에 딱 한 개, 둘 중에 딱 한 개, 둘 중에 딱 한 개를 만족해야지 A, B, C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그려볼게. 자, 얘들아 봐. 경우가 몇 가지 나오겠어. 당연히 잘 들어봐 보세요. 둘 중에 한 개, 2, 둘 중에 한 개, 2,
둘 중에 한 개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경우가 총 8가지가 쭉 나옵니다. 오케이? 그들 중에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 적어볼게요. 어떡할래? 어떡할래? 뭐 아무나 할게. 아무나 할게요. P0입니다. P0, P3, P1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케이? 됐어? 됐어요? P1, P1이 0이 되는 거, P2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랬어? 자, 0. 자, 얘는 어차피 0이 될 수밖에 없고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0, 0 갈 수도 있겠네. 자, 0, 0 갈 수도 있고 0, 0, 3 갈 수도 있고 0, 3, 0 갈 수도 있고 0, 3, 3 갈 수도 있는데 절대 P0도 P3도 P1도 전부 다 0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겠지. 얘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3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 어떻게 하는지 봐. x-1을 인수로 가지고 x-3을 인수로 가지고 x-1과 x-3을 인수로 가지고 0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데 최고차 계수를 결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0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 오케이? 그랬나? 이게 끝이야. 하나. 자, 두 번째 봅시다. P0가 제로고 P1이 제로니까 너무 예쁘다. 어떻게? X랑 X-1을 곱하면 되는데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요. 3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앞에 2분의 1만 붙여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게 30번 문제를 풀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려면 최대한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밑에 것도 봅시다. 자, 0을 집어넣었을 때 3, 3을 집어넣을 때 3이야. 자, 그러면 x와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끄트머리 3인데 최고차 계수는 따로 별도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어요? 누구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얼마? 2분의 3이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표를 하나 그려야 되겠지. 뭐 해주면 되겠는데 이번에는 P2가 제로인 거 먼저 해보면 되겠네. P2가 제로인 거 먼저 적읍시다. P2가 제로, P0 결정해야 되고 P3 결정해야 되겠네. 자, 0 아니면 3이니까 0, 0, 0 이거 날라갈 거야. 될 수 없고요. 0, 0, 3, 0, 3, 0, 0, 3, 3 이것도 누구와 동일하게? 얘와 동일하게 가시면 되겠네.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x랑 x-2가 있으면 되는데 3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3이 들어갔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얼마가 나오면 돼? 3 들어. 그냥 얘가 되겠네. 맞죠? 얘 됩니다. 그냥 3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니까 끝이야. 그 다음 두 번째 x-2랑 x-3이 있는데 0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0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6이니까 여기 2분의 1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됐지? 맞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봅시다. x랑 x-3 있고 뒤에다가 3 붙는데 최고차 계수 2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2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3이 쓰면 되겠죠. 됐어요? 됐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서로 같은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르죠. 얘랑 달라요. 얘랑 달라요. 오케이? 됐어? 다르니까 토탈 5개의 수식이 만들어진다. 이가 됐어? 자, 이게 킬러 문제였고 킬러 문제였습니다. 딱 한 문제 더 하고 좀 쉬었다 갈게. 딱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갑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것들만 일단 볼게.
99번 안 했죠? 99번 안 했죠? 99번 안 했습니다. 자, 99번에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갈 텐데 99번 살짝 봅시다. 자, 99번은 이런 거야. 봐봐. 잘 들어보세요. F1이 2분의 1이야. F2가 3분의 2야. 이거 보세요. F3이 4분의 3이야. 자, 예전에 뭐 저렇게 나오게 되면 되게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자, F가 다항식입니다. 자, 지금처럼 뭐가 주어졌을 때 뭔가 관계식들이 있는데 관계식들을 딱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거야. 어떤 질서를 이루느냐? 얘를 보고 질서, 규칙 보이시니까 fx가 x 플러스 1분의 x가 되겠네. 납득하시죠? 오케이? 이해가 됐지? 됐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야.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잘 들어봐봐. 한번 물어보자. 여기다 좀 적어볼까? 자, 아무 얘기 없이 F2가 0이래. F2가 0이면 fx는 x-2의 qx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참이야, 거짓이야? 아무 생각 없지?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거짓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아, 진짜.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니들 해야 될 거야. 니들이 해야 될 거야. 자,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진도를 조금 나간 학생은 자, F2가 0인 숫자들이 굉장히 많거든. 루트에 x 빼기 2.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빼기 2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사인에 x 빼기 2, 여기 2 집어넣어도 0, 2 집어넣어도 0, 2 집어넣어도 0. 범위가 너무 많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반드시 f가 다항식이라는 제한 조건이 꽉 끼어 있어야지만 얘가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여기 봅시다. 같은 이유에서 얘를 그냥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 x 얘가 뭔가 인수 단위로 곱해진 식이 되려면 다항식화가 먼저니까 다항식화를 하기 위해서 x 플러스 1을 양변에다 곱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알겠죠? x 플러스 1에 fx고, 그리고 여기는 이 x마저 이항시키면 이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다항식이면서 등호가 있는 다항 방정식이야. 여기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f1 빼기 1이라서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1이라서 0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이 식 전체가 0이 될 거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좌변의 식이 누구를 근으로 가진다? 1과 2와 3을 근으로 갖는 거야. 근을 갖는다. 다항 방정식이 근을 갖는다. 그 근을 인수로 하는 1차식을 품고 있다. 동일한 거야. 그게 인수정리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x 이꼴 1과 2와 3을 뭐로? 근으로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는 거고, 최고체 개수가 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qx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린다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느냐, 잘 보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1을 대입하면 qx가 날아가기 때문에 별로 효용이 없어요.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qx가 날아가니까 별로 효용이 없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행위가 거의 모든 문제마다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하는 역할이 원래는 뭐였느냐?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한다는 얘기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뭐한다? 대입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요가 되는 거고. 자, 99번은 언제 나왔느냐? 경신에 또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나왔었던 문제고 하나씩 좀 봅시다. 자, 경신 문제로 좀 풀어줄게. 경신 문제 풀어줄 테니까. 왜 덥냐? 덥지 얘들아. 하나 가지고 올게. 덥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중해서 좀 잘 들어봅시다. 자, 경신에서 예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인데 경신이야. 자, n차 다항식 px야. n차 다항식 px입니다. px인데 자, 위에 거랑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n차 다항식이야. 맞죠? 근데 여기서 제한 조건을 일단 걸었어. 제한 조건이 뭐라고 돼 있느냐? 자, 문제에서는 좀 없지만 여기서는 n차가 얘가 n이 뭐라 그랬느냐면 짝수라고 되어 있어요. 짝수라고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다 동일합니다. pk가 얼마가 된다? k 플러스 1분의 k입니다. 그리고 k가 0 또는 1 또는 2 또는 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n 플러스 1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물었고 답은 n 플러스 2분의 n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이까지 이해돼? 자, 가보자고. 하나씩 봅시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 자, 위에 있는 문제와 밑에 있는 문제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왜? 자, 위에 있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주었는데 수식 1, 2, 3 대입한 구체적인 수식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켰어. 근데 자, 여기는 그게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뭐가 되느냐? 얘를 보고 쌤, 얘는 우리 익숙한 형태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px는 x 플러스 1분의 x가 되는 거고 만족하는 x가 0, 1, 2,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위에 있는 거랑 다른 게 없고 2단계를 스킵하고 2단계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다항식화를 먼저 한다는 얘기야. 다항식화를 먼저 한다는 얘기니까 자, 다항식화를 먼저 해봅시다. px에 뭐가 곱해진다? x 플러스 1이 곱해지고 자, 거기에서 뭘 빼준다? x를 빼주게 되는데 이제 0은 따로 안 적을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자, 보세요. 0을 인수로 가질 수 있을 거고 x-1도 인수로 가질 수 있을 거고 x-2도 인수로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쭉 가가지고 x-n을 인수로 가진다. 알겠지? 그 다음 봐. 제일 끝에 뭘 적어줘야 돼? 그렇지. 반드시 qx를 잊지 말고 적으시고 좌변과 우변에 보시면 n차라는 부분이 다항식이 있으니까 얘가 몇 차야? n차야. 그럼 앞에 이렇게 1차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몇 차가 되느냐 하면 n 플러스 1차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n 플러스 1차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1차, 2차, 3차 아니 여기서부터 이만큼 n차, n개의 식이 있으니까 n차 확보됐고 여기 앞에 1차 x가 한 개 더 있으니까 얘도 n 플러스 1차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상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상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상수를 구해봅시다. 그 상수를 내가 A라고 둘게.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 하이라이트가 한 개 더 나오죠. 그게 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행위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행위입니다.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면 좌변은 1이 됩니다. 우변은 잘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마 1 하나 있네. 마 2 하나 있네. 마 3 하나 있네. 쭉 가가지고 뭐가 있느냐? 끝에 거는 마 1 마이너스 n 하나 있네. 항의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n 더하기 1개이기 때문에 자 뒤에 a가 있는데 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이느냐?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경우의 수 하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뭐예요? 3팩.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은 뭐야? 5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를 팩토리얼 형태로 조금 적어봅시다. 너 적어놓고 계속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은 몇 개 있느냐? n 플러스 1개 있겠죠. 왜? 항의 개수가 그만큼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나머지는 탁 예쁘게 n 플러스 1팩이라고 이렇게 탁 적으면 되겠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a 값이 결국에는 누가 되느냐? a 값 자체가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뭐 여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이라고 적읍시다. 여기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예요? n이 짝수라고 문제에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짝수라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홀수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게 a 값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세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뭔데? n 플러스 1이잖아. n 플러스 1을 딱 대입합니다. n 플러스 1을 대입할게. 그러면 n 플러스 1 대입하면 n 플러스 2야. 그 다음 여기 p의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마이너스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n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n 플러스 1을 싹 대입해 봅시다. n 플러스 1을 싹 대입하면 뭐가 된다?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맞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n 플러스 1팩이 될 수밖에 없고 최고차 개수 a인데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항시켜서 n 플러스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갑시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